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SNS 이용 인구가 늘면서 선거 운동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거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비방이나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바야흐로 SNS 선거운동 전성시대. 후보 동정과 공약 발표는 기본이고 라이브 생중계까지 직접 합니다. 기자회견을 촬영해 영상 뉴스를 만들고 홍보 영상도 직접 제작해 공유합니다. 지지자들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일반 유권자들도 자연스레 선거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볼 수 있고 또 후보자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좀 자세한 공약이나 소개 등을 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선거전도 치열합니다. 제기된 의혹을 패러디한 카드 뉴스가 확산되자 최근에는 상대 후보의 과거 행적을 강조한 선전물이 늘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양이나 강도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SNS 등 인터넷에서 적발된 제주 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는 1,100여 건으로 3년 새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SNS에서 오르내리는 정보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검증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짜 뉴스라든가 일방적 비방이라든가 그래서 선거의 어떤 본질적 의미들이 사장되고 SNS는 세대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이용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 중의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적 선거 여론 조작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선관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달기와 조회수 조작 행위, 사조직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며 사이버 전담팀을 운영해 주야 간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실시합니다. 제주 MBC가 마련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에 마지막 주자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출연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따른 정치적 정체성과 제2공항 건설 추진 갈등 논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4년간 도지사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제주를 완성하겠다는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4.3 유령제 불참 등 보수 정권의 행보를 이어오다 당선을 위해 탈당한 것이라는 정치적 정체성 논란이 토론 초반 쟁점이 됐습니다. 선거 전략상 무소속으로 나온 거 아니냐, 언젠가는 다시 보수 정치로 회귀하실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면 만들지 기존 정당에 슬그머니 들어가는 일은 없다. 전직 지사를 둘러싼 구태와 적폐 세력을 비판했지만 이들 중 일부가 선거 캠프에 함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편적 청산을 외치면서 정작 후보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분들과 함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어떤 사람도 과거에서 철저히 결별하고 손을 씻으면 저는 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는 입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 도민 검증단을 구성해 참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도민들이 논의를 해서 보다 좀 좁혀진 안으로 모아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 만개 창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고 대형 카지노 확대 이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 후보를 놓고 경선을 벌였던 김우남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추미애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수석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맡았습니다. 도지사 후보 경선 후유증으로 내홍을 겪은 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함에 따라 문대림 후보를 어떻게 지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장기 미제였던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를 9년 만에 검거하게 된 데는 피해자 시신에서 발견된 실오라기가 단서가 됐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겁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숨진 보육교사 이모 씨의 신체와 옷에서 발견된 가는 실오라기. 국과수 감식 결과 용의자 있던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의 셔츠 재질과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증거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9년간 과학 수사는 급속히 발전했고 사건을 재수사하며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옷 섭리와 같은 종류로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그런 미세 증거에 대한 해석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범행 시점이 실종 당일로 확인되면서 실종 당일 새벽 CCTV에 잡힌 박 씨의 택시 이동 경로와 범행 경로가 동일하다는 점도 증거로 가치를 갖게 됐습니다. 9년 전 수집한 CCTV 화면이 선명하게 보정되면서 숨진 이 씨가 탄 택시 종류와 색깔이 박 씨의 차와 같다는 점을 확인했고 최근 박 씨가 휴대전화로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 상반기 제주에서 환경소음 기준을 초과한 곳이 조사 대상의 44%에 달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35개 지점의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낮에는 26%인 9곳, 밤에는 63%인 22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야간 도로변의 경우 서귀포시는 모든 지점에서 기준을 넘었고 제주시도 88%가 초과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대 최용복 교수는 성공적 공공정책 집행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공공정책 추진 단계별로 각종 정보와 절차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결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행복 결혼 공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기업들의 참여가 신통치 않다고 합니다.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인 3년차 직장인 오승조 씨. 내 집 마련에 혼수에 걱정이 많았지만 행복결혼 공제로 부담은 조금 덜게 됐습니다. 다달이 30만 원씩만 내면 기업과 자치단체도 함께 매달 50만 원을 부담해 5년 뒤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더 도와준다는 느낌을 더 받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조한 참여율. 충청북도가 6,500여 개 기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모집한 결과 190명만 신청했습니다. 목표했던 391명 중 절반도 못 채웠습니다. 기업들이 취재에 공감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업체에 한 명만 혜택을 주다 보니 직원 간 형평성 논란이 빚어져 기업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좀 많이 혜택이 가면 좋은데 업체당 한 명씩 딱 TO 배정을 해주니까 조금 더 해주고 싶은 직원들이 있는 업체도 못하게 되니까. 최저임금이 오른 것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은 행복결혼 공제 출연금까지 낼 엄두를 못 내 아예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담금이 아무리 적어졌다고 해도 그 적은 부담금이라도 좀 기업체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는 신청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지만 영세 기업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결혼 자금을 제공해주는 행복결혼 공제 사업이지만 세심하지 못한 행정과 기업 참여 저조로 말뿐인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효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산지에는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5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오늘까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24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기온 애월이 20도, 제주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한림과 대정이 20도, 고산 1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많게는 4도가량 낮고요.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윗세오름 16도, 성판악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도서 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해역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공항은 흐리고 오늘도 윈드시어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비는 낮까지 차차 그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과수원에 세워져 있던 굴삭기에서 불이 나 운전석 일부를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굴삭기 운전석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열린 모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박 모 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 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목은 밭이지만 취득 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곶자월로 변한 땅에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지법상 농지인지 여부는 지목보다 현상에 따라 우선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분필용 칠판 교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교육청은 우선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예산 14억 원을 들여 교체를 희망하는 72개 학교의 분필용 칠판을 범랑 칠판이나 다목적 칠판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0여 개 학교의 분필용 칠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체할 계획인데 일부 교사들은 정자체를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분필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가 세외 수입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외 수입 체납액은 16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이 115억 원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세외 수입 징수율은 52%에 그쳐 지방세 징수율 90%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항공료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 증가 등으로 제외 제주도민증 발급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4월까지 발급한 제외 제주도민증은 모두 2,700건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했습니다. 제외 제주도민증은 본적이 제주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7천여 건이 발급됐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제주 신화와 역사를 담은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공원 내 제2지구에 소슬마당과 신화의 숲 등 자연과 문화 친화형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사는 오는 2020년 개장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시작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